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주식 시황 마스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황 관련돼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황 관련된 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애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드리기 전에 최근에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업황 관련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한 업종을 꼽자라고 하면 한 4가지 업종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꼽혀 있는 업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업종으로만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결국에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그런 매출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태동 단계인데 IT 업체와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현대차와 조인을 한다라고 했고, 포드는 구글과 조인을 한다고 했고요. GM은 MS와 조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쉽게 그런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기기 위한 다양한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반란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결국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차를 기반으로 한 이제 국내 쪽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상승 움직임이 좋았고, 특히나 애플 쪽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2차전지 소재, 장비단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린 뉴딜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수소차 쪽까지 가치금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과 현대차 이 관련된 이슈로 LG전자도 그랬고, LG전자도 결국에 이제 전장 부품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까지 가치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2차전지, 소재 장비단,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그리고 그린 뉴딜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의 자동차 섹터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인데, IT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쇼티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반도체가 이제 전장 쪽,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풍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대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인텔이라든지 퀄컴, 최근에는 AMD까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파운드리 쪽 관련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이미 파운드리 쪽의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반격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 OLED, 오늘도 보시면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슬금슬금 움직이는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LED 쪽도 이 IT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장비단을 투자를 해야 결국 장비 투자로 인해서 선제적인 그런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OLED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플렉서블 관련된 폰이 소형화에서 대형화로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OLED 쪽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반도체 장비 쪽 단, 반도체 소비 소재 쪽 단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중국 소비는 아시다시피 화장품, 뭐 엔터,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간주의 특수성을 보이고 있는 철강, 조선, 그리고 건설 쪽까지, 그리고 바이오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래서 국내 쪽 치료제를 이제 임상 실험으로 넘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국내의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업체들은 이제 판권을 사와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뭐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어디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별로 틀려진 건 없는데,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굳건해졌다. 거기에 자율주행이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결론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 퍼포먼스를 만든 장본인이지만,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또 업체를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다. 이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항공 업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국내 우주 항공, 한화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등등등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항공을 뭐 붙이기에는 뭐 막 IT도 아닌 것 같고, 뭐 경기민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로 같이 연계해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시면 결론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좀 더 빠른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죠. 증권사마다 이런 이제 종합표를 만들어서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있을 겁니다. 이제 키움증권은 0200을 누르시면 이 관련된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눈에 다 알기 쉽게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 664개, 상한가는 없고 하락 종목은 190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았고 떨어지는 종목이 더 적었죠. 근데 1.3% 올랐다. 그러면 대형주도 많이 올랐고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93개가 올랐고 5개가 상한가, 321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0.7%밖에 못 올라갔죠.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대형주들은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형주 중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역시 뭐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오늘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굵직굵직한 담화가 있는, 담화는 일본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좀 쉽게 못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7%밖에 못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고객예탁금이 나옵니다. 29일 날 한 3일 전께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는 70조에서 다시 68조로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신용잔고도 줄어들었고 미수금도 줄어들었다. 결국엔 어제 그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용 미수에 대한 부분을 떨궈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보시면, 수급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외국인이 샀을 때와 기관이 샀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보다 개인이 사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 마는지만 보시면 된다. 외국인이 오늘 샀죠. 역시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은 오늘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가 가치금 도와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게 좀 확률이 덜하다. 개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확률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면 코스닥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최근 추이를 보시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와 기관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월 1일 딱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1,700억을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개인들이 이제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하루 쉬어놓고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한다? 그럼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틀 동안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좀 더 강하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도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뭐 그와 같이 뭐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그나마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고로 오늘 13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역시 추가적으로 매수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관련된 부분, 여기는 추가가 안 되네요.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다른 증권사는 추가가 되는데, 키움증권은 이제 지표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업종에 대한 차트로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더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오늘 1.3% 올랐고 코스닥이 0.7% 올랐으니까. 근데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았다. 고르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내일 이제 만약에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앞선 고점까지 빠르게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흐름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흐름이라 상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3,400 정도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원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기울기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조정이 단기적으로 이어지지만,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 조정이 이렇게 뭐 크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봉상 보시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확 올라간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제 이런 기울기가 좀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한 부분이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런 흐름이라 한번 올라가면 좀 기울기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긍정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좀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봉상을 보시면 월봉상도 결론적으로 계속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11월 14%, 12월에 10%, 1월에 4%, 2월에도 지금까지 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각인을 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8월달 정도의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좀 길게 8월부터 그때 당시에도 한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약 한 기간으로 따지면은 3개월, 4개월 정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길게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상승을 하는 게 더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되레 또 급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냥 뭐 이 정도 시점 31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뭐 이 정도로 한 못해도 이번 주 계속 뭐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전략을 세운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밋밋한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움직일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중소형주를 조금씩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게 먼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4분기 실적들이 나오는데 고로 4분기 실적이 나름 괜찮은 업종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그렇게 뭐 좋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근데 대형주는 그나마 이제 애플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가 되면서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애플하고 뭘 협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아직 그러니까 아직 그 결과물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땡겨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형주일수록 특히나 이제 실적에 민감한 부분인데 실적이 뭐 지지부진해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차라리 SK 하이닉스, 뭐 삼성 SDI, 삼성 LG화학 뭐 이런 쪽은 차라리 2차전지 쪽은 계속 굳건하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굵직굵직하게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분기 실적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번 뭐 어떤 제스처가 나오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증권주들이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중소형 증권주들, 뭐 KTB증권도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나름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SKC, 코롱, 인더, 그리고 롯데케미칼, S오일 등등등, 예, 은근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대형주 쪽에 대한 그런 실적이 안 나오는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업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기서 더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이 작년 그런 퍼포먼스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조심스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실적으로도 올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또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옆으로 행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분명히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오지 못한 중소형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를 좀 맞추기 위한 그런 개별적인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너무 대형주 쪽의 포트를 한쪽으로 몰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형주 쪽에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세대로 계속 먹어야죠. 예. 추세대로 끝까지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과 타이트하게 잡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4일 동안 확 떨어버리니까 개인들 또 다 팔았단 말이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끝까지 계속 살아남았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다운 하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사면 올라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맑은 물에 그냥 사는 고기 정도? 거기에 미꾸라지 정도를 하나 딱 풀어놔야 자생력이 생기고 막 엄청나게 어떻게 미꾸라지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 예, 도망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전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작년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